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무의사에 왔습니다. 이 무의사는 남북국 시대 통일 신라 때 전라남도 강진군에 창건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의 말사입니다. 성각대사 형미가 주주로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창건 및 중창되었다고 전해지고요. 조선 세종 12년, 그러니까 1430년에 극락보전이 건립되었고 목조 아미타 삼존불 좌상과 함께 아미타 열애 삼존벽화, 백의 관음도 등 극락보전에 29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고 15세기 후반에 수륙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달래주는 수륙제를 행하였던 사찰이었던 만큼 중심 건물은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 열애를 모신 극락보전, 그러니까 국보 13호인데요. 극락보전이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극락보전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불교 건축물 중에서도 초기 형태에 속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맞배의 지붕과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진 극락보전의 단아하면서도 소박한 건축미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풍수를 보실 때 맨 처음에 어떤 동네를 들어가든 어떤 절터를 들어가든 기본적으로 수구처를 먼저 이제 살피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구처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산 지맥이 어디까지에 와서 용진처를 이제 저 안쪽에도 했겠죠. 당연히 혈처는 용진척이고, 그 다음에 수구처가 이 안을 혈장의 기운을 감싸주려면 청백호에 이제 용미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는 무의사의 이제 백호 쪽에 이제 물 나가는 이제 길입니다. 물길이에요. 백호 쪽에. 그러면 저쪽에서 물이 나오죠. 저기 이제 물이 돌아서 나옵니다. 이게 돌아서 요렇게 물이 감아줬습니다. 이 물을 감아줬는데 우리가 물이고 뭐고 가나 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돼요. 뒤를 돌아본다는 거는 맥이 이렇게 돌아줄 때 이렇게 돌아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구로 빠지게 되면은 이 백호 쪽에 특히 물이죠. 이 물은 이제 재물을 뜻하는데 이게 감아줘야 물이 유속이 느려질 거 아니에요. 천천히. 그래서 한쪽에 걷어준 거죠. 이걸 이제 거수라 그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쭉 빠져 적혀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백호 쪽에 산이 어디서 오냐면 저 이제 오늘 쭉 와가지고 저 파란 저 마늘밭이 있어요. 그쵸? 파란 마늘밭이 보이는데 저 끝까지 쭉 이렇게 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S로 태극이 된 거죠. 물이 이렇게 감아돌고 이렇게 감아돌고 S자로 자꾸 돌아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여기 이제 재물이 모인다 이 소리예요. 모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외기와 내기를 일정 부분 걷어주는, 차단해주는 역할도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초입에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 무의사는 일단 파구처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좀 S라인으로 돼가지고 음량이 화합을 이뤘기 때문에 백호 쪽의 파구처는 되게 훌륭한데, 여기서 저쪽을 쭉 한번 보게 되면 저 백호 청룡 쪽은 그냥 맥이 쭉 갔어요. 쭉 가면서 저 청룡초 끝자락이 저 도로 쪽에 거기에 좀 들려 있거든요. 들려 있으면서 저 끝까지 뻗으니까 이 백호 쪽에서 뻗은 물하고 청룡 쪽에서 이게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크로스 돼서. 그러면 파구 쪽은 단단하다고 보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탁 보면은 되게 허해 보여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훅 열려가지고 훅 열린 느낌이 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산자락에서 뻗어 내려온 그 맥 자체가 두둑하게 이 앞으로 감쌌다는 거예요. 백호 쪽에서. 그 천연고찰이 되는 이유는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파구가 단단해야 돼요. 파구 쪽이 수문이 적고 그 물도 지구로 빠진 게 아니고 이렇게 S라인으로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저 안에는 혈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의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내 안으로 이제 들어가죠. 극락보전 뒤쪽으로 있는 그 현물을 한번 볼까요? 현물을 보게 되면 산 자체가 그 극락전에서 우측으로 보면 거기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내려오는데 맥이 쭉 이렇게 흘러 내려오죠. 저렇게 쭉 내려오면서 귀봉이 하나 우뚝 솟은 게 없기 때문에 저 자체는 길게 내려주면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 자체는 왜 이
무이사에서 보게 되면 저게 주현무 쪽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큰 작용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 산은 이 산이 가는 길에 있는 이 맥이다, 이쪽으로 뻗은 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자체로는 이게 더 힘이 있으려면 거기에 성공 하나 일으켰으면 더 좋았겠죠.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무이사는 자자오양이에요. 남향으로 이제 낮아 있는데, 이 일직선상 다 극락보전하고 대적광전도 일직선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자자오양이기 때문에 요거는 양택의 동사택으로는 맞습니다. 여기는 보제루고요. 양쪽에 사천왕님이 계십니다. 오늘 촬영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고 가겠습니다. 이 보제의 의미도 이게 어떻게 대승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 대승. 여러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우리가 피안의 세계를 이제 가자 이런 소리죠. 그래서 대승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요 위가 이제 극락보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인데요. 맛배지붕으로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름답죠. 이 맛배지붕이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가 맛배지붕. 극락보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좌우사를 보더라도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대로 들어가 있고, 이 극락보전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안을 보실까요? 여기는 아미타 열애 삼존 좌상을 모신 극락보전입니다. 극락보전은 국보 제13호고요. 주불인 아미타 열애상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미타 열애상은 흙으로 만들어진 데 비해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특이합니다. 중앙에 아미타 열애상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를 지닌 결과 부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좌측의 관음보살상은 화려한 보관을 쓴 채 왼쪽 다리를 내린 반과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우측의 지장보살상은 머리에 두건을 쓴 채 오른쪽 다리를 내린 반과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열애 삼존 좌상은 아미타 열애 삼존 벽화와 비슷한 시기인 15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불교 미술 양식이 결합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서 조선 초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여기는 무이사의 주부를 모셨어요. 아미타 이제 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인데요. 이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월출산에서 출맥한용이 내려왔다가 여기 용진처를 이제 만들었는데 자자오양입니다. 자자오양이면 여기는 이제 양택으로 동사택에 해당이 돼요. 자자면은 쾌가 이렇게 되겠죠. 자자, 그 다음에 오양은 이렇게 되겠지. 있게. 한번 볼까요? 이제 자자, 요거 이제 감깨예요. 일상생기, 이중오기, 삼화 연년이에요. 연년이면은 우리가 좋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길사가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자리인데, 그리고 자손들도 벼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결론은 절에서 이렇다는 건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거나 이러면은 길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산을 보게 되면 이쪽이 백호 쪽이잖아요. 백호 쪽에 산세가 이렇게 이제 뭐 크게 특출나게 뭐 길사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이 청령 쪽도 보면은 용맥 자체가 여기 되게 유연하게 내려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을 보게 되면 저 앞쪽에 보면 저건 이쪽에서 내려온 산이 아니고 밖에서 온 이제 외청이거든요. 근데 그 털을 보면 저게 토체인데도 약간 이 끝에서 이렇게 일어서 버렸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절 자체에서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자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여기 뭐 큰 스님이 계시면은 그 막내 쪽이 약간 기질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런 것들이 다 이 절터에서 가지고 오는 이제 뭐 어떤 이제 인자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좀 나와보면 저 화채가 보여요. 저 화채. 월출산에 저 화채 기세 보이죠? 저런 게 이제 기세가 강한 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 저런 거는 일반적으로 하늘에 대고 향불을 밝힌 걸로 보셔도 돼. 그러면 여기에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정신적으로 수승한 이제 스님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이제 보는데 주변 사를 보면 유난히 뭐 이렇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길사가 보이진 않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둥실둥실하잖아요. 이게 백호 쪽에 이렇게 된 거는 요거는 거의 토금체에 가까워요. 요거는 토금체에 가깝지만은 똑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 이게 똑 떨어져야 그만한 똑똑한 사람이 특출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전체적으로 이 무이사는 이 지세가 그냥 무난해요.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뭐 어디가 어떻다 얘기하긴 뭐하는데 지금 여 안에서 보는 저 멀리서 보는 그 월출산 저런 기세가 이 절에서는 저런 게 있어야 돼요. 저런 게 있어야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일정 부분 정신적으로 수승해지는 이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뒤에 지금 대적강전을 이제 불사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대적강정은 불사를 하고 있거든요. 축대 싼 거 보세요. 저기도 축대를 쌌죠. 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요게 여기서. 근데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골이죠. 골짜기지. 골짜기라는 거는 이 맥이 오다가 월출산에서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목을 쪼라든 거야. 이렇게 잡았다고 보면 돼. 이거 과엽차야.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 온 맥들이 이게 좁아지면서 뭐가 있냐. 물이 일로 빠져 한 번. 일로 쭉 빠져야 돼 물이. 물이 빠지면서 이 맥이 내려간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축대를 쌌죠. 네. 축대를 쌌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뭘 중요시하냐면은 저 밑판하고 보면 돼. 저 밑판. 축대 싼 걸 보지 말고 밑판을 보라고. 저 지금 그 극락 버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축대를 싸서 이렇게 지금 올리잖아요. 실은 여기에 올리게 되면 저기랑 달려. 여기 바람을 타. 이제 올라가 볼 거예요. 대적광전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과엽초로 보면 돼요. 과엽초로 와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분명히 그 극락 버전 있죠. 그쪽에서 결인석기라고 해서 또 살짝 묶었을 거라고요. 살짝 묶은 게 뭐냐면 저기 지금 저분들 오시잖아. 거기가 약간 습하죠. 그쪽에서 약간 살짝 잡아줘야만이 그 자리가 제대로 된 자리예요. 지금 극락 보전 자리가 원래는. 근데 이걸 이제 불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지금 맥을 여기 잘랐거든요.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 한번 가보자고요. 홀수를 갖다 이렇게 꽉 좁으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네. 여기를 좁아주니까 이 맥이 이렇게 퍼져버린 거라고. 그런 걸 보셔야 돼. 저까지 갔잖아. 저까지. 여기서 뻗은 게 이 맥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쭉 가잖아. 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는 거야. 저를 쭉 돌아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마음 변했겠지. 동아씨, 날 마음이 변했고. 아니지. 이 자리는 기운이 없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저기서 퍼졌잖아. 네. 퍼지면서 쭉 가니까 퍼진 데 있잖아. 그러면은 이 맥이 퍼지면서 중심맥은 일로 가버린다고. 저기 자른 게 보이죠? 예. 근데 저기서 잡아줬을 거야. 그러니까 저기가 뭐냐면 저 벽돌을 돌을 쌓았잖아. 밑에 있을 때하고 여기하고 다르죠. 바람이 불잖아 이게. 바람 많이 불죠. 여기서 깎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게 여기 올라오면 시원한 맛은 있잖아, 그치? 시원한 맛도 있고 다행히 여기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저 산이 저 밖에서 온 청룡들이 저 백호들이죠. 백호들이 저까지 감아줬다는 거야. 저게 안 감아주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도 여기 올라와도 저게 안 보여. 규봉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너무 다행이야. 규봉이.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리를 쓰려면은 이렇게 크게 쓰면 안 돼. 옛날에 스님들은 수행터로 삼았기 때문에 작았다고. 규봉이라는 거는 지금은 없는데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뭔가 사람이 홀겨보듯이 저 중간에 뭐 하나 넘겨 조그만 산이 보이는 거야. 넘어 산이 일로 보여. 그게 규봉이야.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누가 뭐 우리 집에 도둑질이 큰 도둑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규봉은 작을수록 도둑이 큰 도둑이야. 남의 눈에 안 띄어야 되니까 도둑이. 대놓고 하는 것들은 큰 도둑 없어. 항상
그 숨어 사는 것들이 큰 독독이 많지. 여기서 보게 되면 보세요. 아까 극락보전에서 본 거하고 대적광전에서 본 저 산 자체가 여기가 훨씬 기세가 강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여기가 옛날에 여기가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다. 절도했으면 여기 실은 요런 데 수행터로 들어가요. 근데 저 안에는 뭐냐면은 안정적이야. 바람을 덜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바람이 안 쳐드는 데서 공부하고 바람이 쳐드는 데서 공부하면 앉으면서도 마음을 자꾸 들락거리고 싶겠지. 자꾸 나가고 싶겠지. 바람이 치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어떤 단계까지 이뤘을 때 수행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요. 공부도 그렇고 편안한 데서 하면 공부 잘할 것 같으죠? 더 안 돼요. 그때는 편안하면 눕고 싶어. 사람 인지상정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지만 그거를 잘 그것도 공부의 하나 방법이야. 그래서 인생사가 그래요. 뭐 수월하게 어떤 과정까지 간 거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곳이에요. 비로자나불은 우리 인간들한테 지혜를 주시는 부처님이세요. 맑은 지혜를.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미타불도 좋지만 비로자나불을 모신 이런 데 가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저런 화체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행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요 극락전에서 봤을 때랑 요 산이 올라서 보니까 다르죠. 이건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죠, 목재로. 그런 것도 잘 보시도록 하고 여기 좌우사가 가깝기 때문에 청룡과 백호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발복하는 시점도 보면 가까우면 빨리 일어나는 거야. 멀리 있으면 이제 오래되고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리 나쁘지 않고 어쨌든 여기도 동사택으로 아주 다 그 자자오양을 놨어요. 다 이 땅과 중심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자자오형으로서 동사택으로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오래 갑니다. 오래. 그리고 우리가 이런데 저런 화체가 있을 때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저런 화체가 있으면은 화재 위험이 있어요. 네, 이런데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러면 우리가 비보를 한다 그러면 거북이 한 마리를 이렇게 논다거나 이제 그게 다 비보의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안산은 없어. 안산이 바로 저기죠. 지금 저런 게 다 안산에 해당되는데 정안을 보게 되면은 정안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생긴 게 없다는 얘기지. 바로 정안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운데 딱 이렇게 서 있는 그 정안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기 입장에서 보면 저 화체가 조금 이제 그 양면성을 지니잖아. 정신적으로 이렇게 수성하게 기도하는 데는 좋은데 저게 이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를 비보로 거북이를 뭐 한 마리 이제 여기다 돌을 갖다 얹혀놓는다거나 이제 그것도 옛날에는 뭐 갖다가 소금을 막 많이 묻었다 그래요. 그럼 숯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소금하고 숯을 묻을 때는 되게 땅이 이제 너무 물르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럴 때도 있고 하여튼 나름 이 무의사는 좀 편안한 절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절이나 이런 데는 귀한 봉우리가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있어야 이제 그게 되게 매력이 있는데 뭐 억지로 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절이다.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화채가 저렇게 받쳐줘서 수행터로서는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